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자, 오늘 뭐 할 것 같은지는 앞에서 이미 한마디 말 없이도 아실 수 있었겠죠? 네, 오늘은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책하울 언박싱 영상입니다. 한 3, 4개월? 진짜 오랜만에 책을 샀고요. 그리고 연말이기도 하고 뭔가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딱히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냥 책을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책을 사고 싶은데 많이 사고 싶으니까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참고 참다가 12월 돼서 바로 구매를 했고, 사실 책 구매와 더불어서 너무 막 기대되고 막 이러는 시기여야 되는데 여전히 좀 시국이 어수선하여서 뭐랄까 기쁘면서도 또 마음 한편이 심란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딱 지금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책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뜯기 직전까지 이 행복을 조금 만끽하고자 오늘 즐겁게 책하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좀 마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책을 약 30만원어치 구매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없긴 한데 최근에 막 책 사라고 후원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저도 거기에 뭔가 덩달아서 뭔가 받은 것 이상으로 더 써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더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건수로는 총 18권이거든요 18권이긴 한데 2권은 제가 나중에 따로 크리스마스 대비용으로 산 거라서 따로 컨텐츠로 인사를 드릴 거라 아마 오늘은 16권 정도, 그러니까 빨리 해야겠죠? 뜯어볼게요. 와, 이게 엊그제 왔는데 여러분 저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이거 영상 제 찍을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렇게 무거운 박스라니. 일단 책을 꺼내놔야 되는데 한 권씩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책은 이스마엘 카달의 카페 로스탕에서 아침을.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혀 끝에 혓바늘이 나서 좀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이 책은 이스마엘 카다레라는 작가의 카페 로스탕에서 아침을 이란 작품입니다. 이스마엘 카다레 작품 뭐 부서진 4월이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여타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 저는 피라미드 한 권만 읽어봤고요. 그 외에 다른 작품 역시 읽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책이 아마 이거 올해 나왔을 거예요. 보자. 여기 6월달에 나왔는데 이 이스마엘 카달의 에세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파리의 카페 로스탕에서 글을 쓰는 작가. 그래서 이 카페 로스탕에서의 아침을 말 그대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겠죠. 대부분 책 좋아하시는 분들 의뢰 그렇겠지만 커피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카페 좋아하잖아요. 또 카페에서 책 읽는 거 뭐 천국이지. 제가 역시 카페에서 책 읽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뭔가 어떤 작가의 세계적인 대문호 중에 한 명인 이스마엘 카드레의 카페 로스탕에서 아침을 그가 가는 카페 이야기나 이런 분위기들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구매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보라색 계통을 크게 좋아하지 않긴 한데 디자인이 참 뭔가 따스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문학과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단상이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가격은 17,000원이네요. 그 다음 책은 알리 스미스의 소녀, 소년을 만나다. 약간 표지가 낯설죠? 무슨 옛날 표지 같은 느낌도 들고요. 세계 신화 총설에 속하는 이 알리 스미스의 작품은 사실 알리 스미스가 저한테는 뭐 크게 읽어본 작가는 아니고 저번에 한번 복수의 여신 그 작품 속에 한 편 단편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아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 그 시리즈가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이유는 옛날에 이제 교수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그때 막 책 이야기를 할 때 당연하게도 제가 영문과 나왔으니까 영문과 교수님이랑 이야기하면 책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문학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책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요 알리 스미스의 Girl Meets Boy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원서로 알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혹시 국내 번역작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요 소녀, 소년을 만나다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짧은 작품인데 제가 종종 이제 후기 같은 거, 리뷰 같은 거 보니까 어렵다고, 한 번 읽어선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신화적인 이야기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이거 읽어보고 제가 괜찮으면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옛날 책이라 그런지 9,500원입니다. 사실 표지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 다음 책은 제럴드 머네인 평원. 제럴드 머네인 아세요 여러분? 모르신다고요?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가 아니고 국내에는 이 작품이 아마 처음으로 번역이 됐어요. 뒤에 뉴욕타임스 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영어권 작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럴드 머네인은 호주 작가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노벨문학상 하면은 거의 5순위 안에 꼽힐 정도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인데 올해는 받지 못했죠.
한강 작가가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때 한창 유력 후보로 거론될 때 저도 머네인의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찾아봤었는데 국내 번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최근에 나왔어요. 언제 나왔지? 10월 11일, 그러니까 노벨문학상 발표가 요때쯤 좀 전에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바로 얼마 안 돼서 요 평원이라는 작품이 한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잖아요.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그만큼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나 우리에겐 낯선 작가 하면은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책을 제가 받아본 지금 느낌은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엄청 작고 가벼워요. 난 이것보다 좀 클 줄 알았어. 가격은 16,800원입니다. 사실 이 은행나무 세계문학 에세 시리즈가 되게 좋아 보이고 찬슈에를 비롯해서 정말 울리치카야 뭐 여러 작가들이 있던데, 저도 요거 한번 시작해서 나중에 은행나무 세계문학 에세 요 시리즈를 계속 읽어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유디트 샬란스키,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 살아있다는 것은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유실되거나 잊힌 인간의 역사와 사물에 관한 독특한 애도의 기록. 유디트 샬란스키, 뮤진트리에서 나왔고요. 뮤진트리 책은 제가 아마 옛날에 시리어스 베트 책 때문에 한번 들어본 출판사이긴 한데, 요거 진짜 좀 충동적으로 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번에 한번 서점을 갔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시간이 남는 때여서 뭐 구매하려고 간 건 아니고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요 책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목이, 디자인도 그렇고,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 괜히 궁금한 거야. 뭔가 소설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궁금한 거죠. 살짝 펼쳐봤는데 실제로 챕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투아나키, 카스피의 호랑이, 게리케의 일각수, 빌라 사케티, 푸른 옷을 입은 소년, 사포의 영가 등등.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그 내용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어떤 에세이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고급진 에세이, 잘 쓴 에세이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점차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또 기억하면서 앞으로 사라질 것들을 대비하거나 또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냥 표지를 보고 사고 싶다, 사진을 찍어놓고 이번에 그래 좀 마음에 담았으니까 사야지 어쩌겠어 하면서 이제 구매했던 책입니다. 이 책 이미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근데 가격은 좀 비싸네요. 23,000원입니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말이죠. 양장이라서 더더욱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비싸긴 하다. 23,000원이면. 그래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조혜진 작가의 빛과 멜로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작은 호의를 타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기적처럼 울려 퍼지는 삶의 멜로디. 조혜진 작가의 빛과 멜로디입니다. 조혜진 작가의 장편, 최근 장편이죠. 요거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읽어보신 분들이 이거 진짜 좋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혜진 작가의 작품을 과거에 되게 좋아했었고 읽다가 최근에는 좀 잘 안 읽은 것 같은데 이 작품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이거 진짜 좋다, 올해 인생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래 사야지. 누군가의 인생책인데, 인생책이라고 안 하셨나? 올해의 책이라고 하셨나? 아무튼 그런 정도인데 내가 안 사면 되나? 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습니다. 과거에 조혜진 작가의 빛과 호의도 좋았고, 단순한 진심을 제가 정말 많이 추천하고 다녔어요. 아세요? 그 책 진짜 좋거든요. 혹시 조혜진 작가 작품을 좀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단순한 진심으로 혹은 뭐 단편집인 빛과 빛의 호의로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저 역시 그치 이게 조혜진 작가지 하면서 감탄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6,500원이고 두껍진 않네요. 장편이라고 해도 몇 쪽이야? 300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250쪽 정도 되니까 긴 장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었고, 그 다음은 존 윌리엄스의 아우구스투스. 존 윌리엄스의 아우구스투스. 제가 올해 이제 존 윌리엄스의 부처스 크로싱을 읽었죠. 이전에 스토너도 당연히 읽었고 부처스 크로싱까지 읽으니까 존 윌리엄스의 작품 중에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래 한 권 남았으면 읽어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스토너가 좋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부처스 크로싱이 더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더 좋다, 막 이런 갑론을박이 이 작품을 다 읽어보신 분들 사이에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권만 읽긴 좀 아쉬우니까 나머지 1권까지 다 읽어보자 싶어서 아우구스투스까지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과연 언제 읽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역시도 아주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스토너도 너무 좋았고 부처스 크로싱도 상당히 힘있는 작품이어서 좋았거든요. 가격은 싸네요. 13,800원. 이제 13,000원이면은 와 책이 싸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400쪽인데 말이에요. 뭔가 이득 본 느낌? 내 돈 냈는데? 그 다음 작품은 에르난디아스의 트러스트. 에르난디아스 트러스트. 이 작품이 그때 한창 핫했고 뭐 이동진 평론가가 언급을 하면서 되게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 작품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한테
다 하나같이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저도 읽어봐야죠 하는데 약간의 그 반골 기질 있죠. 괜히 상위권에 막 베스트셀러 올라가 있고 이러면은 괜히 안 읽으려는 그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안 끌리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도 좋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읽어봐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 구매를 좀 했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영상도 안 보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제목만 알고 있었는데 뒤에 퍼즐처럼 연결된 4개의 이야기, 라쇼몽식 서사라고 하니까 라쇼몽을 제가 책으로는 읽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영화를 얼핏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시각을 소개하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라쇼몽식 서사라고 하니까 이 작품의 어떤 얼개가 상상이 되긴 하네요. 어쩌면 표지 때문인가? 너무 도시적이어서 내가 이 표지를 좀 별로 안 좋아했나? 한번 읽어보고 진짜 좋은지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근데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평론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책이 좀 두껍긴 한데 500쪽은 안 하고요. 한 450쪽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17,000원이네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 많죠? 이동진 평론가 추천 뭐 이렇게 해서 구매하신 분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리라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책은 The Essential 프리드리히 니체, 교보문고에서 열린 책들과 함께 만든 The Essential 세 번째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이라기보단 열린 책들 버전으로 3개이죠. 첫 번째는 장미의 이름이었고, 두 번째는 죄와벌이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프리드리히 니체까지 열린 책들 The Essential 세 번째 책입니다. 저도 2권 더 갖고 있거든요. 한번 갖고 와볼까요? 자,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3권이 되는데 장미의 이름이 제일 두꺼운 것 같긴 하고요. 니체가 제일 얇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책이 진짜 이쁘고 뭐 진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보시면은 반달 모양 색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색임도 너무 이쁘고 책의 디자인도 너무 괜찮고요. 2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 번째 시리즈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2권 갖고 있는데 3권 못 살 게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구매했습니다. 사실 제가 니체 책은 많이 읽어보진 않았고 또 한편으로 옛날부터 차라투스트라를 사놓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완독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짐처럼 언젠가 차라투스트라 다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요번에 요 The Essential 사면서 요 버전으로 좀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물론 니체를 제대로 알기란 힘들게 하겠지만 그래도 맛이라도 봐보자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책이 상당히 이뻐서 마음에 듭니다. 가격은 아무래도 좀 비싸긴 해요. 양장이기도 하고 좀 고급스러운, 뒤에 해설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많이 들어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른 버전들도 막 컬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격은 3만원. 비싸긴 하네. 그 다음 책은 이 작품이구나. 제15회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품집. 한강 작가의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이 이제 수상을 했고, 이게 제가 대부분의 한강 작가 작품을 읽어보았고 어지간한 건 다 읽어보았고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책이 2015년에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한동안 저는 이걸 검색해서 못 봤었거든요. 절판이 되었던지. 그래서인지 옛날부터 이 책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검색을 하다가 내가 왜 안 읽은 한강 작가의 작품이 있지? 괜히 좀 화가 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좋아. 안 읽은 게 있어? 남들 읽고 있다, 뭐 읽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강 작가의 작품 부럽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난 읽을 게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이번에 아마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받으면서 다시금 화제가 되다 보니까 재판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뭐 물론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기대가 되긴 하지만 사실 이 한강 작가의 한 작품만 읽어도 값어치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격은 14,000원. 좀 옛날에 나온 책이라서 가격은 14,000원이네요. 요거랑 더불어서 사실 요것도 샀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왔는데 한강 작가의 내 이름은 태양꽃. 한강 작가 이게 동화고요. 어른을 위한 동화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뭐랄까 동화까지는 잘 안 샀던 것 같긴 해. 근데 이미 동화도 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제가 안 갖고 있는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 계속 똑같은 이유를 대긴 하지만 20권을 갖고 있어. 근데 시중에 출간된 게 21권이야. 그럼 그 한 권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갖고 있으면은 이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한강 작가의 작품을 다 읽어봤어요랑 한 권 빼고 다 읽어봤어요는 완전히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듣기로 말 그대로 성인인데 어른인데 저도 어른이죠. 근데 읽고 눈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슬프다. 동화인데도 진짜 어른 되어서 읽어도 너무 슬프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일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꽃은 가격이 8,500원. 뭐 동화책이라서 얇고 좀 싸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책은 두 권이고요. 서머신몸의 인간의 굴레에서. 서머신몸 작품입니다. 달가육 펜스나 뭐 다른 인생의 메일이나 여러 가지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서머신몸이죠. 사실 서머신몸에 저는 달가육 펜스를 몇 번이나 읽어봤었고, 그래서 다른 작품도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케이크와 에일이었나? 케이크와 맥주였나? 국내에는 원래 원제는 케이크스 앤 에일로 기억하는데 그 작품 단편집을 읽어볼까 하다가 이 작품에 대한 추천이 너무 많긴 했어요. 이거 길긴 한데 읽어보신 분들은 다 추천하기도 하고 진짜 좋다, 너무 좋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어차피 뭐 사놓고 언젠가 읽는 거잖아요, 그죠? 언젠가 읽겠지 당연히. 두 권 부담스럽긴 하지만 못 읽을 건 아니에요. 읽다 보면 또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했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뭔가 한 젊은이가 고뇌하고 방황하고 뭔가 찾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같긴 하거든요. 상당히 기대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권 두 권이고요. 각 13,000원, 26,000원이네요. 어우, 두께 봐, 어마어마해. 자, 그 다음 책은 강지의 에세이 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 강지의 시인의 에세이 매일과 영원 시리즈입니다. 뭐 여전히 제가 이 매일과 영원 시리즈를 구매할 때마다 사실 아는 작가가 거의 없어요. 미리 그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거나 그 작가가 뭐 시인인지 소설가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경우가 없는데, 매일과 영원들이 여태까지 4권인가를 읽어봤는데 하나도 실패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한국문학 에세이를 찾을 때 되게 안정적이고 이분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이런 시리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소설들 막 사고 뭐 하다가 한국 에세이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매일과 영원으로 당연히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사실 이 에세이를 꼭 사야겠다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또 순서가 있거든요, 출간 순서가. 약간 입 빠지듯이 1, 2 갖고 있는데 5, 뭐 6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가운데 번호가 좀 채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빠진 번호네? 그래 뭐 어차피 나중에 한 권 한 권 읽어볼 건데 이번에 좀 이게 3번째였나? 아무튼 한번 사서 읽어보자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안에 도트 형식의 약간 게임 이미지로 구현이 돼 있어 되게 귀여운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지 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늘 매일과 영원 시리즈를 읽을 때마다 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었어요. 실제로 쓰긴 좀 어려웠지만 아마 이 책도 그렇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은 제18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품집 수상작 배수와 바우키스의 말. 제가 이제 배수아 작가 좋아하는 건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수아 작가 작품들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옛날에 한강 작가 작품 한 권 한 권 읽듯이 배수아 작가 작품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수상작 바우키스의 말이 있길래 생각해보니까 그냥 배수아 작가의 다른 장편이나 단행본을 사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끌렸어요. 이게 여러 권을 사고 나 약간 고삐 풀린 듯이 나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든 상태에서는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뭐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계속 그 생각이 드네요. 그냥 배수아 작가의 단행본을 살걸, 왜 내가 문학 수상집을 샀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노란 표지에 끌렸나? 묘한 이 표지의 분위기에 끌렸나 봅니다. 아무튼 가격은 17,000원이고 아까 요거 가격 말씀 안 드렸나? 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는 14,000원이었네. 벌써 많이 쌓였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책은 가장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김유태 작가의 나쁜 책. 사실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는 교보문고 영상이나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책의 부제가 이제 금서기행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말처럼 뭐 우리나라든 세계든 어디선가 금서로 지정되었던 책들에 대한 뭐 이야기를 담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제목이 되게 나쁜 책이라니까 끌리긴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구매해서 다 구매하니까 한 28만 원인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30만 원을 채우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28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뭔가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책을 넣지? 근데 좋은 책 정말 많이 샀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은 책 샀어? 그럼 나쁜 책 사면 되겠네? 좀 여러분들도 어이가 없으시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진짜 딱 그렇게 샀어요. 내 머릿속에서 합리화가 따다닥 이루어지는 거야. 28만 원 한 권 더 사고 싶은데 좋은 책 많이 샀잖아? 나쁜 책. 나쁜 책 한 권 사면 되겠네 해서 구매를 했던 책입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문학과 관련된 또 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고 또 기억 속에 재미있는 지식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 가격은 19,800원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한 권이 남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권은 크리스마스용으로 빼놓을 거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진 않을 거고 마지막 한 권이 남았는데 저도 본 적은 있어요. 실물을 도서전에서 본 적은 있지만 처음 제가
갖게 되나. 근데 이런 거는 좀 바로 로베르토 볼라뇨의 2666. 와, 크기 보이세요 여러분? 이제 가슴팍만 해요. 와, 뭐야 이거. 뒤에 보세요. 엄청나. 가격도 크게 써 있어. 저는 이제 볼라뇨의 작품 중에서 딱 한 권, 야만스러운 탐정들 읽어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고요.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긴 했지만 다 읽고 나니까 이해는 못했지만 대단한 작품이다 생각은 당연히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게 나왔다는 소식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고 진짜 압도적인 크기의 압도적인 장정이다. 원래 이게 분권으로 나왔다가 이제 한정판으로 이렇게 합본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읽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갖고 싶다. 이게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이걸 읽는다는 건 너무 힘들 게 뻔하니까 이거 지금 말이 안 돼요. 두 개가 안에 펼쳐보면 더 놀라긴 하는데 뜯기 좀 아깝단 말이지. 그래도 뜯어야지. 책을 뭐 안 뜯을 거면 왜 샀나요, 그죠? 아무튼 실제로 읽을 생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다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것도 없고 보통은 제가 여기 앉아서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손으로 들어? 손목 망가져요 진짜. 그래서 일단 책장에 꽂아두는 느낌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읽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장담은 못 드려요 언제 읽을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래봐야 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펼쳐보면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알거든요. 와 다시 한번 와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그죠? 이렇게 펼쳐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네. 여기 옆에가 각이 칠해져 있어. 펼치기도 힘들어요. 보이세요? 큰 글자 도서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한 장에 이렇게 많은 글씨들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페이지마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요거 읽기는 쉽지 않겠죠. 와 무슨 도록 같은 거 넘기는 느낌이고요. 이게 작년 10월에 나왔네요. 작년 10월에 나왔고 이건 아마 뭐 구매하실 분들이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언젠가 절판이 나면은 다시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참고로 이 작품 페이지는 900쪽입니다. 이 장정에 900쪽이에요. 이 장정에 뭔가 뿌듯하네요. 근데 좀 뭐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 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하고 가격은 66,600원입니다. 2666 그래서 가격도 66,600원 26,660원이었으면 얼마 좋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266,600원 아닌 게 뭐 어딘가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 제가 가끔 방송할 때마다 한 번씩 뿌듯하게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 자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언젠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요. 자 이렇게 로베르토 볼라뇨의 2666까지 옆에 책이 올라와 있네. 제가 이번에 산 책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권은 따로 나중에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제가 구매한 거라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벌써부터 머릿속에 이거 썸네일을 어떻게 찍지? 막 싱글벙글 이건 너 들 수도 없고 2666만 보여드려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자 이렇게 저는 올해 12월 지난 1년간의 저에게 수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냥 합리화로 책을 오랜만에 사고 싶었고 이렇게 사면 저는 또 앞으로 한 반년 정도는 안 살지도 몰라요. 물론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진짜 몰라요. 좋은 책이 나오면 사는 거고 아니면 기다리는 거고 무튼 이렇게 정말 간만에 책하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읽은 책이나 나도 이거 사야지 라고 생각하신 책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뭐 아직 한 해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책을 사고 나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처럼 저만 이렇게 돈 쓰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나를 위한 선물 하면서 책 구매해보시는 건 어떤지 뭔가 억울한 건 아닌데 빨리 여러분들도 2666이라도 구매해보시는 게 어떤지 이렇게 농담을 좀 드려보면서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과 또 후원, 또 응원 덕분에 제가 이런 책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꼭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 안녕히 들어가세요.